영상에서 말씀드린 비트 형제들이 잘 달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코인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반드시 시청하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 형제들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코인들 중에 하나인데 비트 형제들이 일단 잘 가고 있고, 자, 비트코인의 경우는 제가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무 지금 양방이 다 보이는 시점이라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죠. 어쨌든 뭐 엄청 떨어지진 않는다. 조정이 오는데 대신에 알트들이 단기적으로 일침을 쌓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좀 보게 되면 점점 이 음봉이 되는 알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의 단기 펌핑이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안 오른 애들, 근데 계속 가는 애들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이다는 왜 계속 가냐면 얘도 이제 트럼프랑 좀 엮인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쏘는 게 각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구매이저 애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트 형제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딱 마침 비트 형제들이 오르고 있고, 스택스는 제가 볼 때는 비트가 좀 주요 저항을 돌파할 때 보시면 여기서 4시간봉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런 데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78,000이나 이런 데를 확실하게 넘어주는, 그러면서 랠리가 될 때 그때 오히려 스택스가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미리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 비트가 아직까지는 요 방향과 요 방향이 열려 있는 건 맞다. 근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1시간봉에서 제가 요 부분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등을 주고 이렇게 갔다면 아까 제가 그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눌림의 관점들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얘가 꾸역꾸역 버티면 이게 보통 상승장에서 상승장 초입 때 숏고 시기를 할 때 이런 무빙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눌림을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은 과도한 물량을 처분하게 되면 이렇게 올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드렸던 게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맞추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살짝 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비트 형제들이 올라줌으로써 결국 수익은 낸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멤버십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은 SV, BKC, 여기 보면 앱토스도 있잖아요. 요게 이제 다 타겟을 갔다라는 거. 여기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첫 번째 타겟을 갔다. 앱토스, SV, 비트코인 캐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더리움도 1차 타겟 갔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2차 타겟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다가 근데 저 영상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거 아시죠? 보시면 이런 애들을 사실 비트 형제라 그러면 검색해서 비트 형제가 뭐지? 하면 이거 다 나오거든요. 근데 뭐 정확하게 디테일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는 멤버십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는 좀 더 뭔가 디테일한 걸 알고 싶다 하시면 멤버십에 오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오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두 가지 링크를 모두 여러분들의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비트 형제들이 좀 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SV하고 특히 캐시 이런 애들이 여기에 주요 저항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라도 보면 이 주요 저항 돌파한 다음에 제대로 된 눌림을 안 주고 갔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요. 왜 아쉽냐? 자, 요거는 조금 놓친 부분이긴 한데, 보면 에이다가 이전에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 그건 아셔야 돼요. 비트 도미넌스가 지난 상승장에 떨어진 시기는 2021년 1월 4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비트의 상승률보다 높은 알트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다를 보게 되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11월부터 이렇게 빵빵빵빵 올라갑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이때도 11월이죠. 요때 치고 올라갈 때 비트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더 빨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리빨리 가면서 얘가 그때 3,000원대를 찍으면서 이때 2017년 말에 물렸던 사람들을 다 구해주는 그런 빔이 나온 다음에 부처빔 맞고 떨어졌다가 여기서 마지막 고점 3,500원대를 만들고 끝났는데, 그때 요때 상황 있죠. 요거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먼저 오른 애가 에라고,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그 다음 뭐 리플 이런 애들이 구메이저 쪽에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신호탄을 먼저 끊었던 애가 에이다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왜 기억나냐면 그때 저희 엄마가 이거 에이다 요즘 오를 때 에이다 어떻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에이다 그 개 쉿코인이다. 이때 하락장 저는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이때는 에이다를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기간 동안 찰스 호스킨슨이 CEO라는 놈이 맨날 먹방 찍고 트위터에 올린다. 먹방 찍고 다닌다. 되게 오너가 좀 이상한 놈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다른 애들 좀 트렌디한 코인을 바라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걸 날짜대를 거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순간 잊고 있다가 저도 이제 이때 하도 에이다가 나 죽어 있으니까 잊고 있다가 이렇게 몇 개 튀어오를 때 요정 때만 눈치를 챘더라도 이거는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면서 이거 먹었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못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생각난 게 있다는 거죠. 아 이전에 이때 이랬지?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이제 구메이저 애들 쪽으로 뭔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도지도 사실 여러분들 구메이저가 된 거예요. 사이클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사실 2015년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짜 구메이저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이긴 한데 스텔라 루멘 같은 거 요런 애들 보면 시세 분출 슬슬 나오고 있죠. 요런 애들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위해서 쏙쏙쏙쏙 알짜 정보들만 짝짝짝짝 뿌려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했으면 오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가는 게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와야 되냐. 여러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시황을 좀 더 보자면 사실 모든 기준은 내가 알트를 갖고 있더라도 비트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도미너스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도미너스가 떨어지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알트가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주식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먼저 보셨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셨고요. 코인에 맨 처음 투자할 때도 비트코인을 먼저 알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됐지 어디 무슨 뜬금 알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오스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부터 가격을 보고 들어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뭘 기준점이 되는다? 가장 큰 시총이 혹은 이제 주식에서는 코스피 같은 지수 역할을 하는 애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잘 가면 그 자금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오르면 오를수록 내 알트한테도 좋다. 당장 내 알트가 오르지 않아도 결국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항상 기본 전제로 쭉 깔고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는 역사적인 사이클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이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고 지금도 이 지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만 가도 이거 30만 그죠? 엄청 오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바뀌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바뀌냐? 사이클을 겪을 때마다 이전 사이클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20년에 2017년의 상승장을 분석하면서 이때랑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지라는 거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수들은 어떤 트릭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전의 장을 보면 닮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는 오히려 2017년이랑 좀 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요게 합쳐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2020년을 담고 속도는 2020년을 따르되 사이클의 모양과 패턴 같은 거 17년을 따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심리. 특히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김프가 아직도 역프예요. 이거는 해외 주도로 상승을 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가 요즘에 상장했을 드리프트 같은 애들도 보면은 서구형이 운전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원래는 상장 때면은 뭐 에이셔 같은 거나 이런 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락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블라스트도 그렇고 이런 애들 보면 상장하고 다 나락을 보내는데 제타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보내죠. 근데 드리프트는 지금 이상하다. 스타게이트 파이낸스도 나락 보내고 이제 오르는 시점이 됐다는 거.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요즘 업비트도 광고를 많이 하고 빗썸도 광고를 낸다는 건 결국 신규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마인드.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이전보다 활발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결국 다 들어올 때가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눌림목을 기다리고 눌림목이 오면 그땐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 다만 단기간에 이러한 과정이 있을 때 위아래로 열릴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곳에 무게를 두고 베팅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러면 무게 두고 베팅할 거면 차라리 위로 가는 거 베팅해야 되지.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왜? 지금처럼 찔끔 내려갔을 때 익절하겠어요? 이거 보고? 안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물려있고 숏이 물린 상황. 근데 여기서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다 어느 순간 되면 뭐가 나오냐면 숏스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때는 고집 같은 걸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을 부릴 거면 차라리 위로 가는 고집을 부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물리더라도 어느 정도 살려주니까. 왜? 아직 개미들이 안 들어왔고 역풀하는 확실한 심리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심하세요 라고는 했지만, 조심하세요는 했지만 픽을 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비트코인 형제들이라던가 앱토스 같은 거, 그런 거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물도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를 또 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오전 11시 9분 이때 보시면 포지션을 채팅방에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는 신규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예 무포인 사람들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요 정도까지 더 눌리면 이런 자리에서 좀 더 안전하게 해서 그런 분들 이제 여기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쭉쭉쭉쭉 크게 홀딩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어쨌든 뭔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 무빙들이. 이때가 이제 언제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1시 9분인데 이때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이거 보면은 1분봉 보잖아요? 보면은 11시 9분 어디야?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요 부근? 요때란 말이에요. 근데 요때 보면은 76,800이 뭐 이때인데 뭔가 쎄해서 물어봤는데 집계하다 보니 갑자기 쏜 거야. 그죠? 그래서 아이씨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보면 모양이 약간 쎄하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불안 심리가 많아서 한 번 더 올리면은 이거 저 같은 사람도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전을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분할 익절을 했으면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 물량은 그냥 홀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익절하고 현금 비중 늘어난 걸로 다시 일부 들어가서 물량 계속 늘린다는 마인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승장이 끝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잘 도망쳐 올 수 있겠죠. 물리더라도 조금 물릴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냐면, 유튜브를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때는요 그냥 괜찮다, 매집하셔라, 천천히 들어가라, 겁내지 마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신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기간부터 슬슬 여러분들이 뭔가 스탠스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실 건데 느끼실 거예요. 오래 보신 분들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 장에 물리면 제가 이제 멤버십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운 기술을 물린 거라고 생각해라 닷컴 버블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저는 사실 물려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끝나면 마이너스 80% 70%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게 어떻게 상관이 없겠어요. 그러나 걔는 그래도 삼성전자 같이 닷컴 버블이나 뭐 주식 버블이나 이런 패턴들을 지나도 다시금 고점을 만들어내는 놈이라면, 새로운 기술 같은 놈은 그때가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상승이고, 그리고 끝나면은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마음을 계속 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알트가, 저도 이제 이거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알트장이 빨리 오나? 이런 생각을 좀 의심을 조금 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그널들이 자꾸 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도미넌스라는 게 더 오르고 신고점을 더 찍으면서 랠리하면은 그때부터 도미넌스가 계속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오거나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돔이 떨어지는 구간이 빨라가지고 일단 좀 고민이 되지만 제 마지노선은 사실 여기긴 해요. 요 구간을 지켜내느냐 아니면 못 지켜내느냐, 주봉상으로. 그럼 이제 이거 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또 보겠죠. 리테스트인지 추가 눌림인지. 근데 어쨌든 이런 거 매냥 목 빠지게 한 방향만 보고 기다리면은 이게 정말 내려갔을 때 그냥 멍 때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뭐 비트코인 형제들이라든가 뭐 구메이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가 얘기해드리고 하는 거, 디파이도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해드리는 게 리스크 관리로 하되, 이러한 스탠스, 이게 안 틀렸을 경우에 스탠스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딱 제가 옛날에 많은 표현을 썼는데 6대4의 개념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4대6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A라는 방향과 B라는 방향이 있으면 6대4 정도로 준다. 만약에 내가 A를 예측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B를 예측한다면 4대6으로 하면 된다.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서 상승세가 끝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대비하면 된다. 근데 거기에 무게를 어디에 더 심느냐 덜 심느냐 정도만 하는 거지 이게 무슨 10대 0이 되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0, 9대 1 이러면 그때부터 다 꼬입니다. 엄청 조급해질 거예요. 하락장은 하락장 나름대로 멘탈이 털리는 요소가 존재하지만 상승장은 상승장 나름대로 또 멘탈이 털리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슬기롭게 헤쳐가려면 항상 우리는 심리적인 우위를 갖고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장치들을 내 포지션에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고각 상승이 나오는 시점이고 와이커프 패턴을 보게 되면은 뭐 얘가 한 14만 달러나 이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갔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엄청나게 올라왔다. 유입량이. 그래서 이런 게 좀 저는 기대가 돼요. 그렇죠? 항상 예전에도 본격 고각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엄청난 유입량이 벌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면 요번에도 좀 되게 재밌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요번에는 최초로 현물 ETF가 되면서 지금 블랙락이 이따가도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뽑아먹으려면 사실 저는 진짜 20만 30만 가야 뽑아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물리면 새로운 기술 물린다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10억 달러의 신규 발행 USDT 테더가 또 발행이 됐다. 매우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강세장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비트코인은 1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6개월에서 12개월 랠리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는데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건데 다만 그들만의 그 저나 뭐 다른 사람들이나 이 사람이나 다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목표가만. 아시겠죠? 근데 그 전체적인 플로우는 비슷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요번에 2.93억 달러의 순유입이 됐는데 이게 3거래일 연속이거든요. 근데 피델리티에는 3,350만 달러 유입됐는데 또 우리 루이 형이 기가 막힌 물량으로 매집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순유출된 현물 ETF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네크는 30만 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약간 나중에 설거지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플랜 B도 이런 느낌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30만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저는 20만 정도 가면 참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선물방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선물방에 오게 되면은 이 롱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또 무포자들이나 뭐 선물 관점 같은 것도 토론하고 이러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영상은 마지막 일요일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된다면 혹은 변동이 좀 있다면 일요일 저녁이나 돼서 한번 또 영상을 찍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 주부터나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실방도 좀 하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영상을 2개를 찍어도 목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요즘에. 그게 좀 됐어요. 되게 몇 달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넘었죠. 근데 그러면서 방송 아마 안 했을 텐데 라이브를 하면 제가 또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해버리니까 목이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상승장의 본격적인 마지막 페이지가 시작이 됐고 좀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몇 달 정도 갈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라이브도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돼서 슬슬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라이브 하게 되면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를 보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되니까요.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